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용 대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파산한 SVB 다음 타자로 지목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발 불안감이 오늘 국내 증시를 엄습합니다. 당분간 중소형 은행주들의 추가 파산이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자금이 쏠리는 쪽에 더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고공행진 중인 2차 전지 섹터에 먼저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죠. 지금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팔방미인 포스코케미칼 소식인데요. 올해 초에도 삼성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더니 이번에는 LG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연내 LG에너지솔루션과 조 단위의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추정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아마 조만간 확정되는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신 대로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삼성 SDI에 이제 10년간 4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일단 업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LG엔솔의 연간 생산 능력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높은 만큼 아마도 계약 수준이 삼성 SDI 수준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연간 4조 원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모두 진출한 포스코케미칼. 지금 1월부터 작년 대비 출하량 증가세가 전망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시총이 이제 19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2차 전지 양극재 이 소재 섹터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지금 당장에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향후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증가 추세로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부담감은 될 수 있지만 조성치의 매수 관점인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DI와 40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와도 계약이 계속 건이 이어져 있었었고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과 추가적으로 대규모 계약이 대기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LNF가 테슬라에 직납을 함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LNF 쪽에 주는 물량까지도 추가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상당히 좀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SK온 포드 쪽과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또 한 건의 대형 추가 수주도 받을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IRA 법안의 가장 수혜를 받는 양극재 업체이기 때문에 북미양 추가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예정된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한 추가적인 증설까지도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련의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하는데 에코프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사흘 만에 시총 5조 원이 급증한 에코프로 삼형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제 고점입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하고 개장해 보면은 급등하는 거는 또 에코프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주가 수준 과열은 과열이죠. 네, 에코프로를 보면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를 보면 미국의 예전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죠. 에코프로 BM과 자회사인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N까지 에코프로 삼형제가 정말 날이 멀다 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SVB 파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공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어제로서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시총 합계가 3사 합쳐서 33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단 사흘 만에 시총이 5조 원이 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인 한전과 비교했을 때 시총이 3배 이상 커졌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삼형제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이제 신규 수주 계약 등 별다른 호재가 없고 미래 추정을 해봐도 현재 밸류는 오버슈팅이다라고 주장한 쪽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자회사의 신규 상장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들을 거론했을 때 양쪽에서 정말 팽팽하게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실적을 위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삼형
상제 작년 합계 영업이익 합계는 1조 429억 원 정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3사 합산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3사 합산했을 때 시총 순위를 제친 기아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뭐 물론 업종은 다르고 완전 비교 대상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총을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기아의 영업이익은 7조 2천억입니다. 근데 이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은 7분의 1 수준이고요. 매출은 역시 두 기업간 따져보면 12%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체 시총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건 조금 오버슈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에 어떤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큰 거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밸류가 좀 높은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해봤냐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이 이제 1월 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코프로 쪽에 공매도 잔액이 500만 주 정도였는데 10일 날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잔액이 244만 주로 반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공매도 잔액이 줄어들면서 숏 커버링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세력과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더 위쪽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거의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점 잘 보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꼭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거침없이 오르니 기존 공매도로 있었던 잔액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까지 나오면서 지금 상승폭이 더해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사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가 되어도 분명히 이상한 게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이 기세로라면 에코프로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한간에는 에코프로 기업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기아차 시총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자동차 회사 사가지고 직접 전기차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연일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세력들도 예전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요. 서큐지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다 눌러버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좀 과열 양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은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4년 EV EBITDA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책정을 해봤었을 때 대략 한 15배 수준의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3% 이상이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사실 전기차 쪽의 어떤 성장주 개념으로 좀 대비해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고 조금은 좀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IRA 정책이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뭐 완성차라든지 OEM사 그리고 뭐 셀 기업 등의 어떤 탈중국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과의 계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북미 쪽의 어떤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향 수주, 대형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SDI와는 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EV 부분만,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만으로 2023년에 58% 이상 그러니까 올해죠.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10년 단위 양극재 공급 계약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대형 수주권이 또 한 번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시장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사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소재 쪽의 종목들, 달리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야 다른 종목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시장도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사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씩이나 포트에 좀 담아놓고 그냥 단기적으로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라도 좀 좋게 보시는 긍정적인 진단 한번 들어봤고요. 확실히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서 없는 자들은 아주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대 매매 물량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증시는 사실 한숨 돌렸다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에는 경고등이 켜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식 상품은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분명히 위험자산입니다. 게다가 주식 자체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죠? 미수금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차입 거래를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겠죠. 위험에다 더 위험한 그런 거래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미수와 차입 거래인데요. 신용 거래인데 최근 들어 한 달 동안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된 자료화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용 거래인데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이 각각 8조와 7조에 있던 것이 지금 둘 다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그마치 한 달 만에 3조 원이라는 차입 금액이 더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다음 오른쪽 미수 거래입니다. 지난 2월 1일 날 미수 반대 매매가 통상 반대 매매 일어나거든요. 뭐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야, 이 주식 정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있으면 250만 원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수 금액이 140억에 불과했는데 어제 그제죠. 그렇게 시장은 불안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입니까? 300억이라는 평소 반대 매매보다 2배 이상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반대 매매 우리가 이익 보고 합니까? 손실 보고 나갑니까? 주로 손실 보고 나갑니다. 우리 영화 강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봐라. 지금 태풍이 오는데 배 나가는 거 아니다.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만 최근과 같이 변동성 크고 SVV를 시작을 해서 또 어제는 크레딧 스위스까지 모든 이런 은행권 금융 시스템이 위험한 처지에 와 있는데 너무 급한 매매 게다가 차입 거래는 반드시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 매매 가능성이 큰 지금 위탁 매매 미수금도 최근 급격히 증가한 상황. 워낙 투심이 이렇게 얼어붙다 보니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조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요. 지금 반도체를 매수할 때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자닉스 올해 실적도 크게 나빠질 것 같다는데 지금 반도체주 과감하게 담아도 됩니까? 제가 단적으로 요 말씀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장 좋은 실적 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사상 최대의 매출 그리고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았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겠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잘 아시는 대로 9만 원에 있던 삼성전자 얼마까지 갔습니까? 5만 전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갖는 즉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비슷한 양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실적은 분명히 가장 좋은데 왜 주가는 내려갑니까? 바로 주가란 것은 지금의 실적, 즉 3개월 전의 실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실적,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나타낸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지금 실적이 좋다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2분기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 갑자기 반도체 실적 엄청 좋아질 일 없어요. 왜 그러냐? 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고 증가하는데 어떻게 실적 좋아집니까? 판매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왜 그런데 요즘 작년에 비해서는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내려가느냐? 바로 내년도입니다. 즉 금년에는 고비이고 금년에는 턴 어라운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주가란 건 뭐냐? 내년도에 2024년도에 반도체 업황 좋아져? 오케이. 그럼 난 지금 사겠어. 요런 맥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는 게 쌀까요? 겨울에 사는 게 쌀까요? 밀짚 모자를 잘 사용하자는 겨울이 쌉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의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오늘부터 오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싼 그런 가격대에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SK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분기 적자가 4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남인호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봐야 하지 실적이 좋다 안 좋다를 볼 게 아니다. 조금 우리의 시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 동의하십니까?
뭐 대형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은 아직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반도체 업종 내 종목들 중에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사실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비코전자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방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비코전자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51%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7% 거의 더블 이상 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DDR5가 사실은 연내에 출시가 되고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야지만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DDR5에 들어가는 동사의 아비코전자의 제품인 메탈 파워 인덕터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다른 인덕터라든지 저항기보다 단가 자체가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또한 들어가는 개수 자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효율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전장용 MLB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올해 4분기부터는 DDR5형 인덕터 공급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은 2024년에는 전체 온기에 반영될 거라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우상향 속도는 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DDR4로 전환이 됐었을 때는 저항기 쪽에 대한 어떤 판매가 동사의 실적을 이끌고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 DDR5에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동사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DDR4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단가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더 많은 실적과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방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해 내년에 이익 성장이 좀 확실히 예상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아비코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쏠리는 섹터 이야기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요. 로봇 섹터로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연초에도 매입을 하더니 높은 가격대에 올라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또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요? 네, 사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심이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또 밝혀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약 한 280억 정도를 투자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4.8% 추가 매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재확인을 하고 이제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진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공시에 따르면 오준호 CTO 등 특수관계인 6인이 삼성전자의 지분 4.8%를 넘겼습니다. 일단 지분율은 지난 1월 10%에서 15%가량으로 증가했고요. 취득 단가는 주당 64,400원으로 약 278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이사 한 명 지명권을 가지게 됐고요. 아마 또 조만간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 콜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율이 60%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실상 이제 주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만큼 로봇 사업 쪽에 삼성전자가 진심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직접 관련 여부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이런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로봇 테마다 해서 다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기 이럴 때는 이제 관련주도 좋지만 실제로 그 관련 업종에서 실제 매출이 얼마 정도 찍히는지 적어도 전체 회사 매출의 30% 이상은 관련 쪽에서 찍어줘야지 관련 테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단순히 로봇 테마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진짜 로봇 테마인지 확인 잘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가격대에서 추가 매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금 86,400원이거든요. 그런데 6만 원대에 지분 매입을 한 거네요. 자, 일단 장시용 차장님, 로봇주에 또 한 번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로봇주 안에서도 현 시점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하나 더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게 현대차가
기업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SPG냐, SBB 테크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SPG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SPG 쪽의 어떤 그동안의 업력이라든지 또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SPG가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은 이미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주가가 뭐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만 SPG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로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 현대차가 인수를 한다면요,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OLED라든지 물류 장비, 뭐 국내 제조업체 등에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다관절 로봇 등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시장 성장의 어떤 가속화 중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사실은 로봇 쪽 관련해 가지고 이 감속기 이 부품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SPG나 SBB 테크를 좀 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뭐 다른 어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산화 확대에 따라서 수혜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SPG 같은 경우는 선비 능력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의 2만 대에서 올해 7월에 약 5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 원래 본업으로 했던 산업 자동화 부분 성장 동력도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터 시장 진입을 통해서 뭐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하반기에 팬모터 제조업체인 성신을 흡수 합병했고요. 모터 감속기 부분 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대략 한 4,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92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고성장 이후에 실적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또한 현대차의 뭐 인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도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요. 이번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지분 매입 관련해서도 로봇주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SPG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또 실적이 찍히고 있는 로봇주 중 하나 아닙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SBB 파산 관련 불확실성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지금 밤사이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크레딧 스위스발 우려 속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일단 타격은 피해가기 힘들겠죠? 네, 참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 아시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둘 다 곤란한 지경에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세계에서 경제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FRB 수장 제롬 파월입니다. 불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은 새벽 3시에 발표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노멀 스텝 0.25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양당 간의 결정 내릴 겁니다. 정말 노멀 스텝이 됐든 금리 동결이 됐든 정말 세계 경제는 시그니처 그리고 SVB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는 100년의 역사를 더 넘게 가지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조차도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뉴스앤 전략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른다 내린다 결정 짓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이 시간에 정확하게 왜 FRB가 이렇게 했는가를 진단 받으신 이후에 매매에 나서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중에서는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돋보이고 있는데 DB금융투자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가 24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제목 붙였고요. 기아는 최근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BNK투자증권 상반기는 세트 사업, 하반기는 부품 사업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면서 기존 목표가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효성 TNC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실적으로 증명할 타이밍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하나증권은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IBK투자증권, 이마트에 대해서도 기존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4분기 긍정적인 실적,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다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자, 다음은 현대제철 보시죠. 지금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제목 현대차증권에서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정상 JLS라는 종목에 대해서 프리미엄 교육의 안정적인 성장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가를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삼성 SDS 볼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현대차증권은 기존 목표가를 유지했고 한화투자증권, DL건설에 대해서 남다른 안정감이라면서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